안녕하세요. 책 넘어 사는 이야기 하민입니다. 사인님은 개천에서 용난다 라는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더 이상 그런 시절은 안 와. 갔어. 무지 드물지만 가능하긴 해. 아니 뭐 꼭 용으로 살아야 되나? 어느 쪽이세요? 지난 9월에 14세 이상 69세 이하 우리 국민 2,0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과반수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는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용이 되는 길을 제시하는 흥미로운 책, 아비투스입니다. 우선 아비투스의 정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나와 타인을 구분짓는 취향, 습관, 아우라고요. 사회문화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제2의 본성이라고도 불립니다. 계층 및 사회적 지위의 결과이자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죠? 배운 티나 귀티나 있는 티가 나 할 때 이 티와도 유사한 건데요. 뭐라고 꼭 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의 사회적인 환경이 비추어 보이는 분위기 정도라고 설명하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아비투스의 저자인 도리스 메르티는 20년 넘게 사람들의 언행과 습관과 이 성공 그리고 잠재력의 연관성을 연구해온 실무 컨설턴트입니다. 그는 성공한 삶이나 개인적인 품격이 반드시 돈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더라. 자산이나 소득이 비슷해도 이 사회적인 환경이나 심리 상태, 문화적인 배경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을 살더라. 그렇기 때문에 품격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아비투스를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아울러서 상류층의 아비투스를 소개함으로써 중산층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품격을 보여준다는 아비투스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저자는 사람에게는 심리, 지식, 문화, 경제, 신체, 언어, 사회적인 7가지의 자본이 있고 여기에 각각 해당되는 아비투스를 보인다고 합니다. 각각의 자본들을 균형 있게 잘 갖추는 게 바람직하겠지만 사람마다 다른 자본을 가졌고 강점이 되는 아비투스들이 있을 겁니다. 이걸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가 중요하겠죠. 오늘 영상에서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잘 알고 있는 경제자본이나 지식자본, 사회적 자본에 대해서는 통과하고 다소 낯선 개념인 이 심리자본과 문화자본, 신체와 언어 자본을 중점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각 자본별로 사인님도 어떤 아비투스를 가지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시면 재밌겠죠. 우선 심리자본,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자본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외모가 빼어나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다 해도 멘탈이 약하면 견디기 어려운 게 현대사회죠. 저자는 변화가 무쌍한 시대에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는 회복탄력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상류층이 회복탄력성을 보여주는 아비투스는 이렇습니다. 긴장을 드러내거나 불평하는 일이 적습니다. 실패를 했을 때도 장황하게 설명하거나 핑계대지 않습니다. 실패는 다음 성공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생각 때문이죠. 흥미로운 건 회복탄력성은 부유층보다 노동자 부모의 자녀들에게서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호기심이 많고 개방적인 것도 상류층의 아비투스입니다. 지속적으로 자기 개발을 하면서 타인에 대해서는 관대해지려고 노력을 하죠. 이와 관련해 토마스 콜리는 부자들의 독서 습관을 연구해 봤는데요. 36억 이상을 가진 부자들 중 88%는 하루에 30분 이상 반드시 독서를 하더라. 주로 전문서나 비소설, 전기 등을 읽는데요. 책을 머리식히기 용도로 주로 보는 이 저소득층과는 장르 면에서 확실히 차이를 보입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아는 부자들은 그러지 않던데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실제로 이 부유해질수록 규범과 규칙을 가벼이 여기는 성향이 올라가더라 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현재 돈은 많지만 잃을 가능성이 높은 혹은 돈은 많지만 격을 갖추지 못한 부자들에 해당됩니다. 진정한 상류층은 강한 자의식과 동시에 노블리스 오블리제 같은 사명감도 같이 가졌다는 특징을 보입니다. 두 번째는 문화자본, 인생에서 무엇을 즐길 건가에 해당되는데요. 가장 갖기 어려운 자본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상류층은 취향은 나타내되 과시하지는 않습니다. 한 명품 회사의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이 졸부가 많은 지역일수록 로고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상품들이 판매가 잘 되고, 명문 부자가 많은 지역일수록 로고가 숨겨진 상품들이 선호된다고 합니다. 진짜 상류층은 소유하는 것보다는 안목 자체를 중요시 여깁니다. 아름답고 특별함을 볼 줄 아는 것 자체가 힘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중산층이 많아지고 세상이 투명해지면서 이 명문 갈수록 낭비하지 않고 소박한 소비를 합니다. 애써 과시하지 않음으로써 과시를 하는 거죠. 저자는 우리 시대의 문화란 고유한 생각의 방식을 뿌리고 또 그걸 키워내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개방적인 자세로 여행을 하고 낯선 사람들을 자주 만나면서 자아 성찰을 꾸준히 해나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문화자본은 강한 멘탈을 만드는 토대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어떻게 입고 걷고 관리하는가에 해당되는 신체 자본입니다. 인생은 확실히 외모가 빼어난 사람들에게 유리한 게임이죠. 하지만 신체 자본은 생김새 자체보다는 이 몸에 배는 언행이나 관리법이 더 크게 작용됩니다. 더욱이 개성 있는 다양한 미의 기준이 작동하고 있는 요즘에는 상류층일수록 억지로 꾸미거나 애쓰지 않은 자극적이지 않은 외모를 추구합니다. 저자는 이런 신체적인 아름다움을 빛남이라는 말로 표현했는데요. 중장년층이 늘고 있는 요즘, 특히 40대 이후에는 반드시 휴식하고 신체를 단련하는 것을 몸에 익힐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강도 중요합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30대 상장 기업의 보스 100명 중 10명이 마라톤을 완주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현상은 스포츠에서 자신과 싸워서 이긴 사람은 다른 일에 있어서도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이 보편적인 생각이 토대가 됐기 때문이죠. 자,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말하는가를 보여주는 언어 자본입니다. 진정한 지위를 보려면 그 사람이 쓰는 말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죠. 중산층은 주로 협상력과 자기 홍보력을 보여주는 말하기를 합니다. 반면 상류층은 저는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하는 방식에 이 단호하고 명확하고 결과지향적인 언어 습관을 보입니다. 물론 불평이나 자기 방어, 남 탓은 하지 않습니다. 내용은 명료하고 전달하는 목소리는 정중하죠. 마크 저커버그가 미국 의회에 출석해 진술한 적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청바지에 티셔츠를 주로 입는 그가 검은색 수트를 입고 출석을 했죠. 차분한 말투로 질문자에 대해서 꼬박꼬박 의원님이라는 호칭을 붙였습니다. 지적받은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것은 제 책임입니다 라는 말로 답변을 시작했습니다. 저커버그는 전통과 지위를 존중할 줄 아는 지위 감수성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상대를 존중함으로써 그들과 같은 수준에 있다라는 품위를 보여줬다는 거죠. 저자는 품위를 지키려면 이 웅얼거리는 발음이나 애매모호한 호칭을 쓰거나 말을 줄이거나 비하하는 용어를 쓰거나 잘못된 관용 표현을 하고 길고 장황하게 설명을 하거나 문법적인 오류를 범하는 것에 유념하라고 합니다. 반면 정확한 발음과 사적인 대화에서도 이 정보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확인 부가문이나 미사여구를 많이 쓰지 않는 게 좋다고 말합니다. 지나친 외래어를 남발하지 않을 것도 당부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요즘 자주 회자되는 이 가붕개라는 말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아주 미미할수록 그리고 아주 위대해질 수도 있죠. 어떤 사회적인 역할이든 의미가 있고 나름의 품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인님들도 사람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라고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라도 스스로를 품격 있고 귀하게 만들면 되니까요. 저는 여전히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다고 굳게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어요? 사인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연결 영상으로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는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